이제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조금 접전을 벌이는 이제 상황인데 0.99% 차만 지금 나고 있어요. 약 네. 1% 차인데 향후에 당락을 가를 조금 변수가 있다 하고 이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전남과 전북 쪽 당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일 거고, 그게 이제 서울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다만 또 완전히 이제 연동되느냐, 최근 들어서 약간 그것도 이제 호남 민심하고 서울 경기 민심이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좀 있고, 그게 좀 강화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일진 또 보긴 봐야 되는데, 유시민이라는 또 이름이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네, 있거든요, 전대에서. 그렇죠. 예. 의원님 뭐 좀 가까우신 거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 작가가 조금 좀 저주에 가까운 말로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NCND 난 대답하지 않고 정부적 판단이다 이거는 나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요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을 보면 큰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민주당의 강화, 확장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세요. 그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하시는 거죠. 비평가로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에 다소 이제 거친 부분이 있죠. 네네.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뜻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을 살살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정당팀에서 맡고 있는 저 조소영 기자라고 네. 합니다. 네. 아니 그 의원님 최근에 이제 그 동일선상에서 하나 좀 여쭤보면 그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를 급작스럽게 좀 발표를 한번 했었는데, 네. 요거를 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요번에 있던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 그리고 저희는 조작 기소라고 부르지만 그 야당에서는 공소 취소라고 부르는 뭐 그런 거에서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에서 눈을 돌리려고 이렇게 좀 발표를 한 게 아니냐, 요런 주장이 또 있거든요. 요런 건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네.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문이 제기되자 이제 한병도 원내대표가 비공개 의총에서 의원들을 상대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배경이나 네네.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첫 번째는 본인들이 갑자기 서두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의혹이 사실에 부합하려면은 갑자기 서둘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대통령이 이미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 그때부터 자기네들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두 번째로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강지식 변호사님, 제가 성함을 기억하는데 네네. 추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당 입장에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의 요청이 있었고 야당도 추천을 했다. 그래서 이제 추천 절차를 진행되고 있던 추천 절차의 속도를 좀 내게 된 것이고, 그럴 뿐이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을 무마하려고 하거나 또는 특정한 상황을 은폐하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걸로 은폐되고 이런 걸로 무마될 수만 있으면은 만약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면 뭐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좀 의문이 있는 거는 좀 의원님들 사이에서는 해소가 조금 그럼 되시는 좀 분위기였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말 말고 사실은 네. 이런 인사 추천이나 관련된 어떤 그런 프로세스는 원내 수석들이 하거든요. 그쵸. 운영수석에서 운영수석한테 좀 물어봤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도 돌던데 원내대표 설명이 맞다. 본인이 이제 여러 사람들 계속 타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밟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적으로 물어보는데 저한테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당내 상황을 조금 더 좀 여쭤보고 싶기도 그렇죠. 해요. 네. 그래서 요새 제일 그 민주당에서 가장 큰 좀 핫 이슈는 전당대회잖아요. 그래서 이 전당대회 좀 그 순회 경선도 지난 1일부터 시작이 됐고, 당장은 이제 기호순으로 말씀드리면 정청래, 김민석 후보가 조금 접전을 벌이는 이제 상황인데 0.99% 차만 지금 나고 있어요. 약 네. 1% 차인데 향후에 당락을 가를 조금 변수가 있다 하고 이제 보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당원 규모로 보면 네네.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우리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제일 많은 데는 경기고요. 경기인가요? 경기가 제일 많고요. 두 번째 많은 데가 서울입니다. 제가 아는 수치가
또 틀릴 수 있어요. 왜냐면 당원 숫자가 계속 변동되니까. 네, 네. 근데 제가 하여튼 아는 바로는 그렇고, 그 다음이 전남, 그 다음이 전북, 이런 순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시작이다. 예, 이제 시작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작용할 건데, 순서상으로 보면 이제 호남이 시작되잖아요. 호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큰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남과 전북 쪽 당원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게 이제 가장 큰 변수일 거고, 거기에 그게 이제 서울과 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전남 전북이 민주당에서 갖고 있는 이제 어떤 위상이나 위치가 워낙 크고 그쪽 당원분들이 상당히 전략적 판단을 많이 해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판단이 서울 지역에 있는 당원, 특히 이제 호남 출신 당원분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고 또 그 호남 출신 경기 서울의 당원분들이 또 활발하게 좀 활동을 하시는 편들이라서 활발하시구나. 예, 그런 분들이 또 어떤 여론을 서울과 경기에 형성하냐. 이게 좀 약간 연동돼 있는 흐름을 계속 지금까지 보여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또 완전히 이제 연동되느냐. 최근 들어서 약간 그것도 이제 호남 민심하고 서울 경기 민심이 약간 분리되는 경향이 좀 있고 그게 좀 강화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일진 또 보긴 봐야 되는데 과거에 비춰보면 영향을 미치죠. 예. 예, 친명계의 김민석, 송영길 후보는 이제 정청래 후보가 이재명 정부랑 협력을 하지 않고 자기 정치 한다는 그 취지로 비판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실제 그런 측면이 있었다고 봐야 될지, 이제 의원님이 좀 보셨을 때, 아니면 선거용 공세라고 좀 봐야 될지, 이게 어쨌든 전 지도부다 보니까 또 이런 질문을 또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사실은 저는 이제 솔직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뭐 여당일 때 지도부도 해봤고 야당일 때도 원내 지도부에 또 있어 보기도 하고 해서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아는데 사실 여당일 때 지도부는 독자적 판단 영역도 있긴 있지만 고위당정이라는 것들을 하면서 네. 뭐 총리, 당대표, 뭐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수석은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요. 그런 회의를 상시적으로 합니다. 상시적 주기적으로 네. 회의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의제가 결정되고 결정된 의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동으로 체크하고 공동으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당 차원의 어떤 독자성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는 해야 되겠지만 주된 흐름은 아마 당과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가 호흡을 맞추면서 해왔다고 보는 게 맞긴 맞을 거예요. 이 메커니즘에 비춰보면. 요거 질문 드려도 될까? 이거 이제. 그냥 그 요거- 재량껏 네. 해주세요. 네. 아니 요게 조금 이 키워드별로 아까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 정치 말고 또 유시민이라는 또 이름이 되게 화두가 많이 되고 네, 있거든요, 전대에서. 그렇죠. 예. 의원님 뭐 좀 가까우신 거는 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유 작가가 조금 좀 저주에 가까운 말로 이 대통령을 모욕했다 이런 말도 좀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NCND 난 대답하지 않고 정부적 판단이다 이거는 나의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유시민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님의 발언을 보면 큰 방향은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 네. 민주당의 강화, 확장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세요. 그 전제하에서 여러 가지 비평을 하시는 거죠. 비평가로서. 그래서 유시민 작가님의 말씀에 다소 이제 거친 부분이 있죠. 네네. 있는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뜻이나 의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그 김민석 아마 후보님이 지목하셨던 표현이 아마 필패론일 거예요. 그게 아마 저주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님이 최근에 이제 그 말에 대한 설명을 다른 매체에 나와서 하셨는데, 이게 저주나 단정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였다라고 이제 설명과 이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평가로서의 비평이다라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큰 방향과 목적은 다르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시고 민주당이 좀 더 강하고 확장되길 원하신다.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평가로서의 목소리로 우리가 좀 네. 받아들이는 걸로.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네.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게 당대표만이 아니고 사실 최고위원들도 5명을 선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첫 토론회가 있고 이랬는데 되게 치열하게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계파별로 이렇게 좀 다툼도 좀 있으시고 이제 뭐 박쥐 일배 뭐 별 얘기도 다 나오고 뭐 이렇게 좀 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최고위원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그전에 이제 저도 이제 수석 최고위원을 했었잖아요. 네. 이해찬 대표님 대표되실 때 저도 출마해서 수석 최고위원이 됐는데 제가 출마했을 때도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특정한 후보하고 페어가 돼서 마치 이제 한 팀인 것처럼 해보지 않으련. 근데 그때는 되게 제안이 은밀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문화가 대표하고 최고위원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한 팀이 아닌 거죠.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위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부했죠. 뭐 원래 최고위원이 그렇게 당대표하고 페어가 돼서 한다는 얘기도 들어본 적도 없고 또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당의 위상과 당이 가야 될 방향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전당대회 보면은 전반적으로 그런지는 않더라고요. 완전히 팀이 딱 돼가지고 네, 팀전하듯이 맞습니다. 하는 네네네.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소리가 단조로워지고 단조로워진 목소리 사이에 충돌은 격화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격화된 충돌이 결과적으로 다 잘 정리될 거라고 믿지만 혹시나 이게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도 분열의 씨앗으로 분열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치열하게 붙으려면은 당의 미래와 방향을 놓고 좀 붙어주시고 붙을 때도 표현과 말에 있어서는 네. 선을 좀 두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관전평이에요. 이게 사실 그 친청대 친석에 대한 판세를 여쭤본 거지만 이제 전반적으로는 원팀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네. 말씀을 좀 해주신 네, 것 네. 같아요. 네.